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규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차원 스플라인을 3차원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어레이 명령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맥스의 수치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유닛 셋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닛 셋업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유닛 스케일은 실제 맥스에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점 하나를 1mm로 할 건지 아님 cm로 할 건지 또는 미터로 할 건지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치값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1유닛을 밀리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은 화면에 보여주는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단위는 시스템 유닛 스케일이고 이 시스템 유닛 스케일을 화면에 어떤 단위로 표시할지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입니다. 시스템 유닛 스케일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을 밀리미터로 놔두고 박스 하나를 그리드에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너비와 길이가 14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을 미터로 놔두고 다시 한번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수치값이 이제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터 단위입니다. 대략 0.14m로 실제 박스의 크기는 밀리미터일 때 140mm와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 유닛은 실제 크기이고 디스플레이 유닛은 어떤 단위로 보여줄 건지 정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을 밀리미터로 놔두고 시스템 유닛을 미터로 놔두겠습니다. 만약 시스템 유닛을 미터로 한다면 그리드만큼 박스를 그렸을 때 무려 140m나 됩니다. 디스플레이 유닛을 밀리미터로 두면 140m가 밀리미터로 바뀌면서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작업하기에도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맥스에서는 밀리미터로 통일해서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밀리미터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어레이 배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레이는 오브젝트를 XY, Z축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복사하여 만들어줍니다. 흔히 행가열에서 Z축 높이까지 3차원으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툴주에서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다시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일단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 오브젝트에서 카피로 놔두고 오브젝트 복사 개수를 5로 놔둡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기 위하여 프리뷰 버튼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X축 수치를 입력하면 30mm씩 계속 증가하라는 뜻입니다. 인크리멘탈은 말 그대로 증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에이즈 박스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박스 모양의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프리뷰 버튼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볼 수 있게 안 하는지 나타내는 버튼입니다. 그럼 토탈은 개별로 증가가 아니라 총 길이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탈은 30mm 곱하기 오브젝트 개수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30mm 곱하기 5라서 150mm가 됩니다. Y축을 10mm로 입력하면 이렇게 10mm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축으로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Z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가가 아니라 총합으로 입력하려면 무브 옆에 있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값도 증가값도 유동적으로 40mm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mm 곱하기 오브젝트 개수 5개는 총합 200mm가 맞습니다. 이제는 20mm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X축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30도로 계속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토탈은 30도 곱하기 오브젝트 개수이기 때문에 150도가 나옵니다. 그럼 X축이 이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X축을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박스에 막대기를 꽂고 막대기를 회전하면 어떻게 회전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X, Y, Z축 회전은 헷갈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막대기를 꼽아 놓은 것과 진비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리오리엔트 체크를 해제하면 조정한 회전값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음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100이 오브젝트의 원래 크기입니다. 그럼 반으로 계속 줄이고 싶을 때는 50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50, 50, 50.
오브젝트의 개수만큼 계속 반의 반, 반의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10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에서 유니폼은 전체 XYZ를 균등하게 수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니폼을 체크하면 이렇게 X축만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2배, 4배, 그리고 반, 그리고 더 작게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개수를 5개로 설정하고 Y축 값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앙을 보면 토탈인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전체 개수를 의미합니다. 1D가 5고 2D가 5기 때문에 5 곱하기 5는 총 25개입니다. 마지막으로 3D는 3차원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를 5개로 설정하고 Z축 값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토탈 개수는 125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입니다. 이제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스 하나를 만들고 세그먼트를 5로 입력해 놓습니다. 하이트 세그먼트입니다. 그리고 툴주에서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타입 오브 오브젝트를 카피로 놓고 개수는 2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카피로 복사하며 원본과 복사본은 모두 독립적으로 개별 오브젝트로 복사가 됩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 테이프 효과를 주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며 이렇게 A 오브젝트와 B 오브젝트가 독립적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립된 오브젝트라는 말이지요. 카피로 복사하면 오브젝트가 독립적으로 복사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번에는
인스턴트로 복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툴주의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내나 그대로 두 개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프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만 원본만 줬는데도 두 개 다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로 복사한 오브젝트도 그대로 테이프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스턴트로 만들면 원본과 복사본은 서로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효과가 적용됩니다. 원본의 효과를 줘도 복사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복사본의 효과를 줘도 원본에 동일하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번에는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테이프 효과를 주겠습니다. 박스 00이라는 복사본은 원본을 참조하기 때문에 원본이 변형되면 복사본도 똑같이 변형됩니다. 이건 인스턴트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복사본에 다른 효과를 주면 복사본만 변형이 가능합니다. 복사본에 밴드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복사본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카피는 원본과 복사본이 독립된 오브젝트, 그리고 인스턴트는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레퍼런스는 원본만 복사본에게 영향을 줍니다. 네, 어레이는 중요한 스킬이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플라인을 3D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 셀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셀을 선택해 줍니다. 모디파이 리스트는 콤보 박스 형태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단어를 입력하여 바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너 어마운트는 안쪽으로 두께를 정할 수 있으며 아우터 어마운트는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두께를 세그먼트로 나눠줍니다. 마지막으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면 3차원 오브젝트처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인셋이든 베벨이든 다 3D 오브젝트 폴리로 변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14강을 마치겠습니다.